보기만 해도 힐링될 것 같은 곳에 위치한 시골집입니다. 한적하면서도 조용한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요. 앞마당은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 땅은 132평으로 적지 않은 평수입니다. 본체 건물은 15평으로 그 외 창고는 사용 가치가 없어 털어버리거나 입맛에 맞게끔 공간을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수리가 좀 필요하지만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고 이 때문에 싼 시골집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눌러두면 가장 먼저 싼 시골집 정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교통편이 굉장히 괜찮은,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했겠죠. 그래서 몇내 지금 여기 바로 왼쪽이가 이제 본건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굉장히 넓어요. 차가 지금 3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폭이니까 대략 한 6에서 한 8m 정도 되는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차장은 없지만 대문을 좀 크게 트면은 충분히 차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본권 주출입문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통행에 뭐그 이웃 간 분쟁 여지도 없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대문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내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뭐 바로 앞에 있고요. 그래서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는 괜찮다. 근데 보면은 중간에 지금 여기가 그 본체 말고 이 옆에가 이제 뭐 축사 겸 창고. 옛날 시골집 보면 염소 키우고 뭐 소 키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강판 지붕이 좀 부실했는지 다 이제 쓰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창고도 보면은 문이 너덜너덜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 좀 털어버리고 이제 터는 비용, 그러니까 이제 폐기물 비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털어버리면은 상당히 좀 넓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땅이 그래도 적지 않은 평수의 땅이거든요. 130평이니까 시골집 치고 작은 시골집 치고는 뭐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보면 가장 오른쪽이 이제 본체고 아래쪽 니은자가 이제 창고 겸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좀 털어져 나가 있죠. 이제 좀 쓸려 있고, 그래서 땅 모양은 약간 길쭉한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지붕이 좀 털어진 모습.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털어내고 평수를 이제 좀 깔끔하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이 옆에도 마찬가지로 털어내고 한다고 하면은 깔끔하게 좀 쓸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치된 지가 좀 되고 지금 사람도 좀 안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감정평가서를 볼 텐데 내부도 이제 어느 정도 수리가 대대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앞마당에는 여기가 이제 풀이 좀 자라 있고 한데요. 시멘트 바닥인데 이렇게 틈 사이로 풀이 좀 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는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이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집 앞마당에 저렇게 전봇대가 좀 불상스럽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마당에 전봇대가 있고 요게 이제 각각의 이제 옆집하고 이제 본건하고 해서 다른 집까지 연결되는 이제 그 어떤 전기 다리를 연결하는 어떤 이제 전봇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본체인데요. 본체를 자세히 보면은 뭐 지금 샤시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지붕은 이제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텃밭으로 쓸 수 있는 흙바닥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떻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야채나 채소 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활용하면 그렇게 보이는 용도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봤을 때는 저 앞에까지 앞마당이 길게 좁고 좀 길게 연결되어 있는 땅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마당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입구를 좀 넓게 좀 트고 한다면 앞마당까지 차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제 주차 공간이 이제 시골집이니까 밖에다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앞마당에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방충망 사이로 안에 이제 살림살이가 살짝살짝 보이죠. 굳이 안에는 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살림살이가 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좀 치우는 비용.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터는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 창고랑.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안에도 보면은 살짝 보이는데 옛날 시골집 그대로의 지금 뭐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대대적인 좀 보수가 그래서 수리비가 좀 나올 것 같아서 가격이 한번 더 빠질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본체를 받치고 있는 땅도 이제 그 시멘트로 한 단을 높여서 좀 지었기 때문에 기초나 이런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싼 시골집, 정말 나는 이제 가격대 싼 거, 뭐 수리를 좀 하더라도 가격대 싼 집을 나는 원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외딴 집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통편이 괜찮아요. 차가 있으면 바로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면내도 괜찮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차가 이렇게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 도로가 한 6에서 한 8m 정도 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도 이렇게 접해 있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옆집하고 이제 그 경계면이 좀 그 불투명하긴 한데요. 지금 땅의 본권에 대한 땅의 경계면 살짝 그 왼쪽으로 옆집이 이제 그 건물이 좀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권이 사실상 100평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협의를 해서 뭐 땅세를 달라고 하기도 되는데 어차피 들어갈 거 그냥 쓰라고 마을 어떤 인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좀 좋게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략 한 6에서 8m 정도 이 도로고 이제 바로 차가 이제 진입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본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 건물은 거의 이제 어떤 사용 가치가 없죠. 그래서 털어버리고 본인 입맛에 맞게끔 이제 주차장이나 어떤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볼 텐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그 시골집, 촌집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마을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보이시나요? 옆집 건물이 요거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가 침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권 땅은 이제 사실상 이렇게 자루 모양, 길다란 자루 모양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타인, 그러니까 옆집에서 이 부분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를 좀 해야겠죠. 그러니까 땅세를 좀 받아야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뭐 쓰라고 하던가 어떤 이제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조금 쓰는 게 아니라 많이 이제 이거는 경계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쓴다고 하면은 사실상 공짜보다는 땅세를 좀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개의치 않으면 그냥 뭐 쓰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건물은 이제 본체가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가서 드론으로 찍은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본체 있고 이쪽은 거의 이제 털어버리고 이쪽 창고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옆집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태양광 패널이 잘 달려 있습니다. 다른 집들도 그래서 본권도 이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입구를 좀 넓게 해서요. 아예 입구에는 이제 담벼락을 없애고 그냥 이제 철문을 달고 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도로 6에서 한 8m 정도 되는 도로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집들이 시골집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매매도 임대나 이런 것도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죠. 외딴 데보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여기랑 여기 그죠? 이런 부분도 털어내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입구부터 좀 정신이 없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별채 이런 창고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태가 안 좋은데 본체 이 지붕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게 보수가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내 앞마당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고요. 그리고 내부 상태들 보면요. 아까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잠깐 보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
많이 좀 안 좋죠, 상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털어내버리고 좀 치울 건 많이 좀 치울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라 제 생각에는 좀 그 재정리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매각 대상을 보면은 땅은 한 필지고 지목은 대지,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132평이고 땅값만 감정이 이제 4,80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집 목조 스트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총 감정이 5,6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감정이 5,600인데 한 번 유찰이 됐어요. 3,900, 거의 한 4,000 정도 돼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대적인 내부 본체 수리도 해야 되지만요. 옆에 그 창고나 기역자로 지붕 날라간 데 있죠. 그런 부분을 좀 털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이제 한 2천만 원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리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죠? 2천만 원인데 땅하고 건물 다 포함이잖아요. 이 46편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간평서상 아까 창고랑 이런 게 다 포함이 됐는데 본체가 한 15평이니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면은 이제 사실 좀 작죠. 한 1인에서 한 2인 식구 정도 머물기에 괜찮은 평수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건데 2022년 3월 29일이 가면 이게 이제 말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보다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말소인데요. 지금 보면은 1968년에 전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순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임차인으로는 좀 볼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지랑 배당 요구도 없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같은 사람이거든요. 전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딱히 없어 보인다. 뭐 사람이 안 살잖아요. 이게 이제 대항력 있으려면 그 점유, 물론 이제 짐이 있어도 점유가 인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전입을 해놓고 한 거 보면은 아마도 그냥 전입만 해놓고 전수유자라고 하니까 상속을 받았거나 버리지 않았나. 지금 계신 분이 돌아가시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없습니다. 이게 멸실돼 있고, 그 다음에 인접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삐져나온 거 있죠? 그게 이제 옆집 건물이 이 땅, 본권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50평 정도 돼요. 뭐 신축 4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매매가 1억 6천. 이게 나와 있는 게 1억 6천짜리가 나와 있었고 땅 평수는 이거보단 30평 정도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권이 여기 있고 인근에 나와 있는 인근에 이제 이게 실거래거든요. 실거래가 이쪽 본권보다 좀 안쪽이 된 게 작년에 평당 38만 원, 45만 원, 30만 원, 20만 원, 40. 그러니까는 이제 싸게는 20만 원대에서 좀 그래도 보통이 되는 게 3, 30만 원, 30만 원 후반대에서 40만 원 초반대, 중후반대까지 이렇게 평당 실거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실거래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2020년 작년하고 올해도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래가 좀 되는 편이다. 이렇게 실거래를 보고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최저가 기준으로 평당 단가를 매겨보면 지금 3,950인데요. 4,000 잡고 그다음에 땅이 132평이니까 나누기 이제 하면은 평당 30만 원 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이제 8만 원 정도 30만 원이고 좀 싸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평당 30만 원대를 보면요. 안쪽 집이에요. 본권은 이 대로변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 집이에요. 30만 원. 그리고 얘는 이제 대로변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거 보면 그래도 지금은 약간 싸다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가격에서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치우는 비용.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톤 트럭이나 1톤 트럭 불러서 이 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수리보다는 이제 치우는 비용이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안에랑 그 다음에 이 강판 지금 떨어진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철거는 인부 불러다가 철거 업체나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스레트 지붕이나 이런 게 폐기물 값이 좀 나갑니다. 인건비보다 아마 더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제 생각에 그래도 이 정도 치운다고 하면은 한 2, 300원 나오지 않을까? 안에 것까지 러프하게 잡아도.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요것도 좀 수리를 해야겠죠. 올 수리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나무 같은 감성을 뭐 살리면 좋은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 틀이 삭아서 아마 재생이나 이런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본체는 15평이니까 이런 거 다 수리한다고 해도 다 뜯어내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난이도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000만 원 안쪽이면은 쇼부가 나오지 않을까. 제 경험상 그 이하로도 머리를 쓰면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머리가 좀 아프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좀 더 빠져야지 수리비를 대략 한 1000에서 한 1500 정도는 들여야지 요게 이제 좀 이쁘게 그나마 본인 입맛에 맞게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되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땅값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완전히 이제 오래되고 뭐 사람이 안 살고 그런 동네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요,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버스 정류장, 여기 있네요.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주도로, 이게 그 큰 도로가 있긴 한데, 이게 주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본건에서 이렇게 여기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170m. 그러니까 걸어서 한 2분 대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면내까지. 여기가 지금 보면은 시내 하나로마트랑 면내 뭐 다 있는데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면내도 2km. 키로수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5분이면 갑니다. 차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시내, 여기 곡성 군청까지 시내는 좀 거리가 있어요. 20km니까 차로 26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지금 곡성 IC도 이렇게 있어요. 고속도로 IC. 잘 붙어 있죠. 그래서 본건이고 여기가 이제 반경 30km다. 그래서 오른쪽에 남원이 있고 순창 바로 위로 담양, 왼쪽으로는 광주, 전라도 광주예요. 화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IC가 이렇게 있고 위에도 있어서 뭐 고속도로 접근성도 괜찮고요. 그리고 면내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은 우수한 편이다. 버스 정류장도 정말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하면 첫 번째, 지금 낙찰받고 지금 가격대가 제 생각으로 지금 3천만 원인데 최저가가 이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땅하고 건물 다 포함하니까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 근데 다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비 부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폐기물 값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내부 그 본체가 한 15평 정도 되니까 그렇게 수리비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뭐 이제 돌발 변수나 예상치 못한 뭐 정화조, 그 다음에 시설, 그러니까 이제 유틸리티나 물이나 어떤 설비가 이제 좀 안 갖춰져 있으면 거기서 좀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 감안해서 이제 어차피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은 나만 수리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입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수리비를 감안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만약에 수리비가 내가 여기서 더 줄여서 좀 더 높게 써서 낙찰받으면 그뿐이지 수리비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서 큰 단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여러분 이제 착각하시는 게 수리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 집의 독창적인 이 집만의 단점이 아니에요. 이 집만의 단점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입찰 봤을 때 나만 손해보는 단점만이라고 그게 특정이 되는 건데 경매는 그게 아니라 이 집을 살려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수리비. 그래서 수리비는 단점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고 그만큼 싸게 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경매로 낙찰받고 이제 돈도 벌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제 수리비 문제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권리관계는 깔끔하죠. 낙찰받고 뭐 물어줄 돈도 없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괜찮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뭐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